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3일, 일요일 오후 10시 49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 자, 아랫꼬리 열심히 달고 있어요. 열심히 달고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 이격 볼벤을 하회하면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애초부터 매도할 수 없는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볼벤까지. 그러니까 14,593이 최종 타겟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5 아래로는 신규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못한다고. 다른 봉으로 하셔도 돼. 월봉은 안 돼요. 자, 이거 연봉을 보여드릴게요. 연봉을 딱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었냐면 여기 하단선까지 내려갔었죠. 자, 저가를 깨면 그 다음에 있는 하단선까지 가요. 그게 14,600 정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걸 큰 틀에서 보세요. 큰 틀에서. 큰 틀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 구조를 그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딱 연결해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돼요. 자, 여기가 저가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단선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하단선 1번이 매수가가 되는 거고, 저가를 깨면 하단선 2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17,450선이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저가를 깨면 14,600선까지 내려가야 적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는 요 가격 18,281 아래는 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매도 가치가 없다고. 내려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려가도 거기서 매도 치기에는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감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하단선만 있지 상단선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위봉들은 아직 내려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위봉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고 있다고요. 하위봉을 이용해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상위봉을 믿고 매도 치는 게 아니라 하위봉을 믿고 매도 쳐야 돼요. 상위봉은 매도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제 봉이 바뀔 거잖아요. 봉이 바뀔 건데 이주봉과 그 다음에 주봉을 보자고요. 주봉. 자, 주봉은 위가 열리죠. 위가 열리잖아요. 위가 열립니다. 자, 요거 이격이 벌어져서 감아 올렸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관세 정책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소스인 거고, 차트로 보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으로 감아 올릴 수 있는 환경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죠.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떨어지기에 유리한 구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전 영상, 그 전 영상에서도 이게 매도에 적합하다는 얘기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렸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이 오는 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에 요걸 보세요. 아직 있죠? 아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봉으로 보면 아직 상단선이 있어요. 아직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다고.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어요.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방을 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유효해요. 유효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하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지금 위치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봉, 작은 봉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상단선이 여기 있고 1번, 여기 있고 2번이에요. 이게 등가 기준이고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면 더 높아지겠죠. 지금 위치에는 얼마 있냐? 19,921하고 19,519에 있어요.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다. 네. 하단선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각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상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걸 A의 케이스라 그러고 이걸 B의 케이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주봉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네. 밑으로 먼저 빼. 그쵸? 밑으로 먼저 뺐다가 이렇게 감아 올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조정했다가 이렇게 감아 올리는 거죠. 왜? 주봉이 한 개, 두 개니까. 응? 이게 A 시나리오고, B 시나리오는 먼저 위로 올려. 그죠?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여기에 1번, 여기 2번.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무슨 얘기냐? 위로 올렸다가 주봉이 고가를 낮춰요. 그러면 상위봉이 위로 끌어올리더라도 하위봉이 고가를 낮추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1번 주가 아니라 2번 주.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 지금 연구관을 다 썼어요. 연구관을 다 썼는데 저가랑 고가는 낮아졌어요. 올라간 건 종가뿐이야. 종가만 올라갔고 고가하고 저가는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는 다 일구간이야. 무슨 얘기예요? 안 올라가.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고가가 올라가고 저가가 올라가도 안 올라간다고. 이해하셨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내려가면 최저치로 다운돼요. 그 얘기는 여기가 깨진다고.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봉을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이렇게 그렸다가 뭐 이렇게 올렸다고 쳐요. 요게 다음 주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악재가 떠서 개파락을 했단 말이에요. 개파락을 해서 고가를 못 넘었어. 그러면 고가 투자 심도는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다운돼요. 왜? 1이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으로 따졌을 때 3번이 1번보다 낮아져요. 투자 심리도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 고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 고가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종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려가다가 이 저가를 깨요. 이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도 횡보했다가 떨어져요. 똑같은 1, 2, 3번의 구조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봉이 이런 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방을 노린다면 3번 봉에서 고가가 낮아지는 걸 잡아내야 돼. 잡아내야 돼요. 두 번째, 주봉의 저가가 높아야 돼. 주봉의 저가가 높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깨기 쉬워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버리면 깨기 어려워요. 저가를 깨기 어렵다고. 저가가 높아야 돼. 저가가 높아야 깨기 쉬워요. 그러니까 주초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주초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높은 저가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말로 갈수록 자빠져야 돼. 그러면 아랫꼬리가 안 만들어진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작은 봉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이해하셨죠? 이건 하방 논리일 경우에요. 상방 논리일 경우에는 또 달라요.
제가 하방에 유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떨어진다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봉의 전체 흐름을 봤을 땐 지금 위치가 절대 비싸지 않아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나가 자빠지려면 악재가 있어야 돼요. 진짜 큰 악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보시면 이게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납득이 되겠죠. 제가 만약에 하방 이야기를 막 계속 떠들고 있었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저도 눈치는 있어요. 자, 지금 하단선이 몇 개 남아있냐? 하나, 2개 남아있어요. 1번, 2번. 일봉이에요. 그러면 화요일까지는 상승 추세죠. 네? 화요일까지는 상승 추세잖아요. 하단선이 있으니까. 얘가 부러지는 시점이 수요일이에요. 네? 수요일날 부러진다고. 부러지면. 자, 여기까지죠. 월, 화, 수, 목, 금이죠. 여기 일주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 5일을 보세요. 쭉 보시면 일구간이 많아. 네, 일구간이 많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주는 어쨌든 하락하기에 유리한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해요.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화요일에 종가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화요일에 종가가 낮아져. 그 얘기는 우리 증시로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에 개파라고 오는 거죠. 네? 자, 월요일에 상승해요. 네? 월요일에 상승하면 화요일에 갭상승이 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이 매트릭스 구조로만 보면 그러면 월요일에 상승하면 우리는 월요일에 올랐다가 화요일도 올라. 화요일도 올라요. 월요일날 상승하면. 근데 화요일 종가가 하락하면 우리는 수요일날 개파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증시가 매트릭스대로 움직인다면 우리 증시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월화 합쳐서 우리가 월화 합쳐서 갈 수 있는 수치가 대략 332죠. 네? 332에서 333? 이 정도의 우리 증시를 비교했을 때 이것 찍고 수요일날 개파락하면 수요일날 내리겠죠? 만약에 화요일날 내리면 미국 증시가 수요일날 하락하면 우리는 이제 목요일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봉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매트릭스대로 우리 증시도 움직인다 그러면 대충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화요일이 종가 상승이냐 아니면 선반영해 가지고 고점 찍고 하락하느냐는 이제 이슈가 되겠죠. 만약에 하락에 맞게 움직인다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방을 보고 싶다. 하방을 본다고 했을 때 월봉 이상은 X. 네? 월봉 이상을 보고 매도하는 건 뜯어 말린다. 그러면 이제 주봉하고 일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봉의 기회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오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오는 기회를 잡고 싶어서 이번 주에 고점을 노려보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노려볼 수 있는 날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에 월요일 고점을 넘지 않으면 매도하는 게 첫 번째고, 예, 수요일에 화요일 고점을 넘지 않으면 매도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요 두 번의 기회를 잘 노려보세요. 내가 하방에 배팅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방에 적합한 날이 화수예요. 화수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고가를 낮추는 상황을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가를 낮추는. 나머지는 없어요. 네? 다른 봉으로는 저는 매도를 추천할 수가 없어요. 매도를 추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화요일, 수요일에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봉을 찾는다예요. 왜? 주봉은 고가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잘하면 이주봉도 고가를 넘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과 이주봉이 고가를 넘은 상태라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지 않는 한은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매도를 고려하시고 있다면 그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은 다음 주에 고가를 높여도 그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추면, 그 다음 주에 고가를 낮추면 지금 고가가 얼마예요? 19,234까지 내려온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다음 주 저가를 그 다음 주 저가가 깨면 저는 올해 작년 저가를 깰 수 있다라고 가정해요. 작년 저가를 깰 거다. 그러니까 다음 주의 저가를 그 다음 주에 붕괴한다라는 거는 나스닥 100지수의 작년 저점을 깨는 행위랑 유사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흘러간다면 14,000대까지의 흐름, 14,600선까지의 흐름을 고려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거기까지 내다볼 수는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 제가 거기까지 내다보고 설레발을 쳤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려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 단계는 조금 더 지나서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하락이 올 수 있는 날짜는 수요일. 하락이 올 수 있는 날짜는 수요일이니까 고점을 만든다면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에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 그래서 월요일에 고점을 만들 수도 있고 화요일에 고가를 높였다가 종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음봉을 그려서 화요일에 고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틀간 관찰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칠게요.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월봉의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은 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거래량은 늘 겁니다. 지금 거래량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거래일수로 얼마 안 되잖아요. 50%도 안 된다고 지금. 22거래, 국장은 22거래했는데 미국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50%의 시간도 안 됐는데 거래량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아래로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만 고려했을 때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일단 개방은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600까지의 지수는 오픈된다. 오픈된다에 간다가 아니라 오픈된다. 근데 오픈되면 어쨌든 고가가 낮추는 봉이 나오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월봉이든 주봉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방을 보실 때 일봉의 고가를 낮추는 그 봉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내려간다면 수요일 이후에 아래쪽 공간이 열린다라는 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